앉아 계시는 거죠? 저도 오늘 좀 미팅이 많았어요. 아침에 줌 미팅도 하고, 예, 우리 줌모닝 미팅이 아침에 있거든요. 그걸 하고 줌으로 미팅을 LA하고 또 하고, 예, 파트너들하고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또 나가서 한참을 돌다가 왔어요. 그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저는 강의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적응이 안 될까요? 아직도 많이 떨리는 게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게. 네. 그래서 오늘 또 내 건강을 우리 이거를 제가 이제 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아이고 이게 이렇게 갔네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정말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뇌가 진짜 어렵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찾아보지를 않고 서치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치료법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증상을 누르는 중상을 누르는 약이었고 제가 또 관리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먹는 약들을 보면 거의 좀 이따가도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 그분들도 치료약이 아니었어요. 이뇨제라든가 뭐 칼슘 차단제라든가 그냥 뭐 히스타민제라든가 이런 약들이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부해 본 그래서 뇌에 관해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치료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조금 그랬는데 좀 마음이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장부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희망적인 건 뭐냐면 이 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거의 1년 정도를 관리하는 두 분이 계셔요. 교장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이신데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너무너무 편안해지셨거든요. 굉장히 편안해지시고 이제 조금 이제 아셔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불안해 하시기는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우리 그거 뒷골 잡고 쓰러진다고 뭐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혹시라도 두통이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전화를 주시지만 이제는 아세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만 지나면 뭐 길게는 뭐 3일 아니면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 두통이 가시고 다음번에 오는 두통은 조금 더 길게 있다가 기간을 두고 있다가 오고 와서도 금방 끝나더라는 걸 아셔서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 상태에 이르러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장부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뇌에 대한 공부가 돼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많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파스는 이 2기는 사실은 12월 달부터 해갖고 오니까 지금 4개월 넘게 공부를 쭉 장부학 공부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결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내 공부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쫓아와 보시고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거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뇌가 없어요. 처음에는 왜 뇌가 없지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오장육부는 뇌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뇌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뇌는 내 오장육부의 결과물인 거예요. 뇌는. 그래서 걔는 이 오장육부의 기능에 따라서 이 뇌의 컨디션이 뇌 건강이 좌우가 된다. 그거를 명심해 두셔야 돼요. 예. 그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면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면 내 뇌도 건강해지겠구나가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 현대의학적인 거는 우리가 충분히 뭐, 그냥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냥 좀 맡길게요.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면 또 오장육부 관계도를 보면서 더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예, 그냥, 예.
그 정도로 제가 하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간내가 체온 조절, 혈당 조절, 삼투압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오장육부 공부하셨잖아요. 체온 조절, 혈당 조절, 삼투압 조절 어디서 하죠? 신장에서 하죠. 콩팥. 예. 그래서 요게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대뇌, 정신활동에, 대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정신활동에 관계가 있다. 이 부분도 신장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뇌, 안구, 홍채 조절한다. 이거는 간하고 눈하고 눈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하고 간 기능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그리고 손에 몸의 균형 유지, 몸의 균형 유지 이런 부분은 근육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간하고 간 기능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수, 호흡, 심장, 박동, 소화, 운동, 조절 이런 부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소화기관, 예, 그리고 심장, 소장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턱수, 흥분, 전달 통로, 매뇨, 땀 분비, 무릎 반사, 중추 여기도. 예, 그래서 우리가 뇌가 하는 요 간내, 중내, 연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오장육부를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거와 대입시키는 거예요. 아까 결론은 딱 얘기를 드렸죠. 오장육부의 건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뇌가 아프다 그러면 뇌를 보지 않고 우리 장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뇌 부분에는 오장육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이 오장육부를 공부한 건 뭐예요? 문진이에요, 문진. 예, 문진이고 또 나아가서 문진하고 영양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다음 주에 호전 반응에 대해서 하겠지만 호전 반응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결과로 사실은 상대방의 아니면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 거고요. 또 그걸 갖고 우리가 영양요법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호전 반응을 저희는 다 달라요. 같은 혈압을 만났어도 그분이 부모님이 혈압을 갖고 계신 분과 부모님은 혈압에 관련해서 전혀 없고 이분이 어떻게 섭생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또 혈압이 나오는 부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영양요법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호전 반응이 나오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호전 반응 나오는 부분을 빨리빨리 그 호전 반응을 다뤄주고 끝나게 해주고, 예, 그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오장육부 관계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요 그림에 제가 차트에 저기가 없었어요. 네, 뇌하수체. 우리 뇌하수체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뇌하수체와 뇌교화, 시상하부와 얘네들이 요 정도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정말 온 몸을 다 했잖아요. 뇌까지 다 하면 온몸을 안 살펴본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가족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부분에 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문진을 하러 가기 전에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띄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 그림과 함께 제가 장부학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오장육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림프. 사실은 중추신경계에 우리 뇌와 어디예요? 중추신경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2015년 전까지는 중추신경계와 면역계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장부학을 배울 때도 뇌 림프에 관해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2007년에 제가 이 공부를 2007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뇌도 림프가 흐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뇌도 림프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되면서 중추신경계와 면역계가 뇌에 같이 공존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는 더 현대의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부는 저희가 했었어요. 장청, 내청이라는 말도 있고요. 장은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장하고 연결이 돼서 뇌가 굉장히 장이 깨끗해야 된다는 공부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뇌도 림프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림프관은 목 림프관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흐르게 돼 있고요. 이 뇌 림프는 이렇게 온몸을 다 돌지만 이 뇌 림프는 이렇게 뇌경막이라 그래가지고 뇌경막에 존재하는 림프관이에요. 그래서 목에 연결된 림프관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뇌에 생기는 노폐물을 씻어서 버릴 수 있는 뇌가 있구나, 그런 통로가 있구나 하는 걸 2015년도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우리 알츠하이머라 그러고 치매라 그러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 물질이 생기는데 걔를 배출시킬 통로가 없었어요. 통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얘가 이 뇌 림프관을 통해서 생기는 이 노폐물들을 이렇게 뇌 림프관을 통해서 어디로 갖고 갈까요? 대장으로 갖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환경, 내 깨끗한 환경, 이걸 만드는 건 장하고 연결이 될 거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뇌 건강. 그래서 왜냐면 이곳에는 장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계, 중추신경계가 또 있고 자리 잡고 있고, 호르몬. 뇌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자극 호르몬을 뿜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신장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간과 신장의 기능, 간과 신장의 건강 상태로 뇌 건강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보면서 이 두 그림을 차트를 보면서 뇌 공부는 사실 기본은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뇌도 림프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차트를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얘기 쭉 했지만 뇌는 장의 뿌리다. 뇌는 장이 뿌리다. 장이 뿌리가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피는 머리와 근육으로 몰리기에 장은 차가워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스트레스는 어떤 거라고 알고 계세요? 우리 아주 쉽게 말하면 옛날에 농경시대에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밭에 나가서 농사하고 그러고 뭐 거기서 나오는 야채를 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그렇게 인구도 많지 않았고 본인이 하는 거에서 정말 못 심은데 못하고 못 심은데도 못한다고 구걸해서 이렇게 살던 그런 섭생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딱 하나 있는 거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든가 이랬을 때 호랑이나 곰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게 딱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나의 모든 피는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가죠. 그리고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도망을 갈 것인가? 여기서 내가 자포자기를 하고 죽을 것인가에 머리 회전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어때요? 도망을 간다면 모든 근육에 피가 몰려서 정말 달리기를 해서 도망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는 모든 머리 회전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또 근육.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장에 피가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그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이분화되면서 피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근데 현대인은 옛날에는 농경 시대에는 그렇게 해요. 곰이나 호랑이를 만날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받는 그 놀라움에 그 부분에 어, 그런 부분에 그 강도의 그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은 제가 공부할 때 10분에 한 번이라고 그랬거든요. 10분에 한 번씩 그만큼의 그런 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 지금은 더 좁혀지지 않았을까요? 5분에 한 번?
뭐 엄청나게 많은 하루에도 몇 번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당은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뜨거워지고, 예. 근육은 계속 수축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은 계속 차갑고, 예, 교감은 계속 올라가 있고, 편안한 상태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장은 굉장히 따뜻해야 되는 장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앞에 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해야 되는 장기임에도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장이 계속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뇌에 힘을 주는 거는 장이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장의 문제가 발생 시에 뇌에 문제가 온다. 음, 문진을 한번 해보세요. 문진을 한번 해보시고 어, 제가 아는 한 장이 좋으신 분이 안 계셨어요. 예, 예. 파킨슨도 그러셨고, 알츠하이머도 그러셨고, 치매도 그러셨고, 저 뇌동맥 류 있으신 분도 그러셨고,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이 안 좋다는 호소를 많이 하셨고요. 본인이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은 영양요법이 들어갔을 때 변비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장의 문제다. 장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발생이 되면 이게 오래되면 지속되면 장에 문제가 생기면 간에 문제가 생길 거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에 문제가 생길 거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돌고 돌아서 심장에 문제가 생길 건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뇌하고도 심장하고도 굉장히 직결이 돼요. 그래서 보면 영양학적으로 뇌 영양소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을 뇌로 올리는 것은 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포도당을 뇌로 올리는 것은 장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장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장내 호르몬은 우리가 장내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세라토닌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라토닉은 멜라토닉하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이렇게 젊음의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이 장은 뇌와 같다는 거 이런 호르몬들을 굉장히 많이 분비시켜 놓죠. 분비시켜 놓고 그리고 장은 단순 배설기관만이 아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렇게 장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호르몬도 분비해서 만들어내서 피 속으로 흐르게 하고 피 속으로 이 호르몬들이 흐르게 하면서 이 사지로 가면서 성장 호르몬이 또 완화를 해서 우리가 키도 키우게 하고 이 세로토닌이 피 속을 다시 돌면서 뇌 송가태로 가면서 얘가 깜깜해지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자게도 하고 그래서 이 다양하게 우리 장이라는 곳은 그냥 배설기관만이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장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장의 환경이 뇌 환경을 좌우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장청, 내청 장이 깨끗해야지 뇌가 깨끗하다. 아까 얘기한 림프가 내 몸의 조직 속에 있는 림프는 우리 혈관을 빠져나가서 우리 조직 T세포 쪽에 탁 가서 영향을 주고 거기에 있는 노폐물을 빼앗아 다시 그 림프의 물줄기를 따라서 와서 대장에다 갖다 버린다고 했잖아요. 대장에다 갖다 버리러 왔는데 대장이 깨끗하지 않거나 대장벽에 지방이 많이 껴있으면 이 림프는 걔를 버리지도 못하고 다시 그 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갔는데 장도 깨끗하지 못하면 도로 그 장에 있는 노폐물을 끌고 다시 온몸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대장은 배설 외에도 피부 호흡을 주관한다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고 같이 도는 거죠. 그래서 대장, 췌장, 피부 우리 같이 돈다고 얘기를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주관하고 그래서 장이 깨끗해야지 뇌가 맑다. 그래서 뇌도 피부죠. 그래서 장에 힘이 있으면 뇌에도 힘이 있고 장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에서도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장과 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간 플러스 신장이 뇌예요. 간 플러스 신장이 뇌인데 간계는 신경을 간계는 신경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다스림과 순간적인 느낌 같이, 그래서 신경다발, 척수가 계속 이렇게 같이 흐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육, 인대, 건, 관절, 손톱, 눈, 고관절, 정맥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게 이제 간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로 만나서 뇌 건강을 만나시는 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흐름을 잡고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서 만나신 분들도요. 호전 반응 중에 두통을 굉장히 호소하시고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열이 막 거의 39도 넘게 올라서 나오는 호전 반응을 앓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뇌관에서 건강을 다스리면서 제가 만났는데 호전 반응으로 그런 거가 나오면 왜 뇌인데 왜 이렇게 눈이 아프고 열이 많이 나고 근육통을 앓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신계. 그래서 신계는 호르몬, 미량, 지속적, 항구적인 다스림을 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경계예요. 신계 어디? 중뇌였나요? 우리 중뇌? 그래서 걔네가 다스리는 거고. 간내였나요? 네, 간내였나 봐요. 간내. 그리고 부신, 방광, 난소, 자궁, 귀이명, 갑상선, 호르몬계, 동맥 이거를 좌우해요. 신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도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안 좋아서 만나신 분이 내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빠지는 과정의 부분을 다 밟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뇌가 갑자기 오장육부는 건강한데 뇌만 아프지 않아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어디서 추락사를 당하지 않는 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는 살짝 지나갈 수도 있고요. 어디는 좀 오래 아플 수도 있고요. 호전 반응 오래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뇌는 간과 심장이 연결된 기관이다. 그래서 오장육부에 뇌가 없는 이유예요. 뇌는 간과 신장에 의해서 움직인다. 간과 신장의 건강에 의해서 뇌 건강이 좌우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볼게요. 혈압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심장 때문에 그래요. 심장. 이건 또 약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 뇌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심장 질환에 먹는 약들을 다 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혈압약을 뇌가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 혈압약을 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공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그림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차트를 뭘 건들다가 이걸 잘못 건드렸어요. 이 그림을 보다가. 그림은 요 심장이라는 게 몸통이에요. 요게 몸통이고 요게 머리인 거죠. 요게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압이라는 거는 혈압이라는 거는 심장에서 피를 확 뿜어주는 압력이잖아요. 심장에서 피를 확 뿜어줬을 때 혈관에 부딪히는 예, 압력이 혈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심장에서 피를 확 120으로 뿜으면 머리에 90의 혈류량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가 90의 혈류량을 가졌을 때가 가장 머리의 컨디션이 좋대요. 그래서 얘가 심장이 120으로 압력으로 피를 뽑아줘야지 그나마 왜? 머리는 내 심장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20의 압력으로 줘야지 머리에 90의 혈류량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만약에 심장하고 옆에 있다든가 밑에 있다든가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같은 압력으로 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압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심장을 그래서 이렇게
얘가 어디로 흐르냐면 목 뒤쪽으로 흐르거든요. 얘가 이렇게 목 뒤쪽으로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머리는 굉장히 맑고 혈관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혈관이 흐르기 때문에 얘는 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뭐가 있냐면 필터링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얘가 좁은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 심장에서 120의 압력으로 피를 뿜어줘서 머리 위로 피를 얹을 때 90의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피를 얹을 때 여기에 피가 걸쭉하다든가 혈관이 좁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목 뒤에 보면 이렇게 강아지 목처럼 막 주름이 많으신 분이나 이쪽이 뻣뻣해. 목 뒤쪽이 등 쪽으로 해서 목 뒤쪽이 뻣뻣하신 분들 많죠. 예. 거기에 그리고 막 여드름도 많이 나 있고 그리고 꺼멓고 새까맣고 제가 문진해 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뾰루지도 많이 나 있고. 예. 그리고 그쪽으로 듬성듬성 이렇게 탈모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붉은 반점도 많고 이런 분들이 그쪽이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뇌혈관이 그래도 좀 막혔다는 소린 거예요. 뇌혈관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뇌혈관이 막혀서 혈류량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래서 여기가 피를 나는 120으로 계속 보냈는데 뇌가 90이 안 돼. 여기가 막혀가지고 80, 85 이렇게 되면 심장은 뭐가 있냐면 얘를 이 혈류량을 맞춰야 되니까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어요. 면역이. 왜냐면 머리를 살려야 되니까 얘가 엄청난 많은 내 몸에서의 중추신경계를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내 몸의 모든 거를 상황실 같이 내 몸을 다 보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이라도 얘가 90의 압력을 못한다 하면 심장은 어떻게든 얘한테 피를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높여요. 올려. 그래서 혈류량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 90이 안 돼서 85라든가 그러면 130으로 가고요. 140으로도 올려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혈류량이 또 그래도 떨어져. 왜? 여기가 계속 막혀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살이 찔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얘가 심장이 계속 압력을 높이는 거죠. 혈압을 계속 높여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나신 분이 혈압 정상 심장에, 그래서 심장 기능이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 혈을 주기 위해서. 거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도 있죠. 왜 여기서 심장에서 뿜어서 피를 주는데 뭐를 통해서 가요? 혈관을 통해서 가는 거죠. 혈관이 뭐예요? 근육이에요. 수축 이완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피를 좌우하는 게 뭐예요? 핏줄을 좌우하는 게 간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피가 뭘 싣고 가죠? 호르몬을 싣고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혈류량이 계속 떨어지면 압력이 높아지는데 뭐의 분이에요? 심장이 계속, 그래서 심장이 정상인보다 3배까지 커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몰랐대요. 한번 쓰러서 병원에 갔더니 한 번도 심장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의사가 미쳤다고. 이분은 그냥 지금 나가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셔도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심장이 3배 이상 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최근에 만난 분은 2배 정도 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은 체중이 100kg가 넘어가시고요. 한 분은 2배만큼 돼 있는 분은 체중은 높지 않으셨어요. 체중은 많지 않으셨는데 스트레스도 많고 술을 계속 드시는 분이셨고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심장에 부종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뇌혈관이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요. 뇌경색 뇌출혈 다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뇌졸중에 있는데 막힌 거는 뇌경색, 터진 거는 뇌출혈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뇌출혈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뚫어주는 약이 없죠.
뇌 압력을 이거를 해주는 거는 뇌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심장 기능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심장에서 혈류량을 적게 한다든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면 뇌 혈류량도 떨어지게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더 건강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뚫리게 하고 막혔던 혈을 뚫리게 하는 걸 안 하고 피를 맑게 하고 피의 양을 늘리게 하고 하는 걸 안 하고 얘 심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을 자꾸 쓰면 여기 혈류량이 안 맞겠죠. 그럼 80이 되고 7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돼요. 그래서 혈류량이 많아서 피가 잘 돌아야지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피도 맑은 피가 많이 돌아야지 머리도 맑아지고 우리 애들 공부 잘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늦게까지도 우리 공부하고 하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데 그러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심장약을 쓰기 시작하고 심장을 다스리는 약을 쓰기 시작하고 피의 혈류량을 다스리는 혈관을 조이는 약을 쓰기 시작하고 혈관을 늘리는 약을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치매나 그래서 알츠하이머나 이런 부분이 오는 거예요. 혈류가 느리게 간다는 건 그만큼 우리 그렇잖아요. 물이 굉장히 강한 속도로 맑은 물이 돌기 시작하면 퇴적물이 쌓이지 않아요. 근데 혈류량이 적어지다 보면 그 혈류량이 적어지는 거에 그 찌꺼기도 그곳에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그 노폐물로 인해서 독소가 쌓이고 하는 부분은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위기능 장애가 오고 우울증, 불면증, 정신질환, 치매, 호르몬 장애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한다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혈압에 대한 혈류량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약을 쓰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만난 뇌경색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요. 뇌등맥류였어요.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음, 그러니까 막혀 있는 상태죠. 수술은 하지 않았는데 48살 여자분이었고 50kg였어요. 158이었는데 약간 통통하다. 근데 약을 좀 드신 지가 돼서 약간 좀 부종이 좀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체중은 한 40kg대 같았는데 부종 때문에 50kg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심장, 협심증, 고혈압. 그러니까 우리가 문진을 통해서 뇌에 관한 부분이나 어떤 질환을 만났을 때도 부모님에 대한 형제지간에 대한 부분은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시켜야 되고요. 어떻게든 오장육부 관계도를 펴놓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 심장, 어머니 이제 혈압 이렇게 있었고 외동딸이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형제지간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1월에 한쪽으로 계속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래서 학교에서 왜 애들 이렇게 가리키면 이렇게 책상 사이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도 하잖아요. 자꾸 부딪히는 걸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주저앉고 해서 병원에 갔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여기 뇌동맥류예요. 뇌동맥류. 그래서 뇌동맥 이게 90%가 폐색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줄 게 없다고. 해줄 게 없고 약 먹으면서 지켜보자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으나 본인은 오른쪽이 자꾸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고 모든 것이 어눌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분이 드시고 있는 약은 이랬어요. 고지혈증. 그래서 아스피린. 피를 묽게 해주는 거죠. 예. 피를 묽게 해서 그냥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혈압약, 이뇨제를 쓰셔서 그냥 이렇게 다 소변으로 계속 다 빠져나가게 근육 이완제, 그래서 퍽 퍼지게 하는 거죠. 예. 심장은 굉장히 조여줬다가 조여줬다 풀어줬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그래서 근육 이완제 쓰고 있었어요. 근육 이완제 중에서 칼슘 차단제. 예.
그리고 합성 비타민 C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도 어지럽고 시야가 흐릿하고 두통이 있고 한 번씩 딸꾹질도 많이 하시고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발병 전에는 이렇게 알기 전에 내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뇌경색이라는 거 알기 전에는 빈혈이 있었고요. 본인이 빈혈이 있었고 수혈도 했대요. 그래서 수혈도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6이었는데 수혈과 약을 계속 먹으면서 10일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떤 보조식품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과식과 소식, 그리고 과식과 소식을 번갈아 하면서 화장실은 변비와 설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실구러지고 마비 증상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갔는데 이렇게 병명을 얻으신 거예요. 이분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호전 반응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호전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또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 우리가 4개월을 공부해 온 거는 그분 어떤 증상에 대한 거를 풀어서 내가 설명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공부를 한 거고요. 4개월 동안 우리가 장부학을 공부해 온 거는 호전 반응을 다스려주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뇌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호전 반응이 굉장히 무섭기는 해요. 네, 뇌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 줘야 되냐? 그건 이제 그래서 호전 반응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할 건데 이분의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 건 뭐냐면요. 장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드렸어요. 네. 장 관리 중에 아까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 수학 선생님하고를 제가 두 분을 작년에 이제 이 두 분을 이제 그 건강 관리를 해드리면서 호전 반응을 많이 겪었어요. 호전 반응을 많이 겪었는데 제일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우리가 장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장 공부. 그래서 하루에 2번, 뭐 한 번이라도 안 간 적이 없게끔 화장실을 아침 저녁으로 뭐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리고 한 번이라도 화장실을 갈 수 있게끔 계속 그 관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림프도 보셨지만 뇌에 있는 부분이 말초이기도 하지만요. 손발도 말초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발이 저리신 분들 있죠. 손발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손이 무지하게 차거나 손이 꼬이는 분이나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쪽으로 피가 안 가는 분들이거든요. 손발로 피가 안 가면 뇌로도 피가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발의 색이나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이 차거나 뭐 손발이 자주 붓거나 이런 분들은 뇌도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초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맑은 피가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장 관리예요. 예. 그곳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곳에 있는 태조직에 이 말초에 있는 태조직에 림프가 피가 가서 거기 있는 영양소를 주고 노폐물을 끌고 나와서 어디로 간댔어요? 대장으로 가서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뚫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계속 쌓아두면 역류하겠죠. 그럼 독소는 다시 돌고요.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쌓일까요? 말초 가서 쌓이죠. 가스는 뇌로 가서 많이 쌓여요. 네, 노폐물은 손발로 가서 많이 쌓여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장 관리가 호전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뇌 건강에는. 그래서 장 관리를 할 때 아세로라시 이스트비 밸런스 위드인 왜냐하면 다른 어떤 그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청소도 아주 그 열심히도 해주겠지만 내 몸에서 해주겠지만 노폐물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채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타근타근 타근타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능부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품을 조금 적응을 시키는 거죠. 안 드셨던 분이면 그래서 이 3가지 갖고 하면서 적응을 시키고요. 그리고 음식 관리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꼭 일어나서 아프면 더
아프면 더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려고 하잖아요. 음식을 더 드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드시는 분은 설명을 해주시고 아침에 노폐물을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프로틴 정도로 먹게끔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요새는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조금 더 빨리 회전이 돌아가요. 예, 관리해주는 게 회전이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아침에 프로틴을 먹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적응이 되고 위기능도 잡고 잡아지면 좀 잡아지고 변도 좀 수월하게 보고 근데 위기능이 안 잡아지면 이렇게 아세로라시 이스트비 밸런스 위드인 프로틴 갖고 한 달, 두 달도 가요. 예. 그래도 컨디션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잡아지면 이제 2주 디톡스나 3일 단식으로 넘어가는데 2주 디톡스도 괜찮아요. 2주 디톡스 하면서 생활 습관이 그래도 안 잡아지고 식습관도 안 잡아진다 하면 우리가 2주의 시간을 그분하고 내가 이제 나한테 이제 그게 2주의 시간이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2주 동안 하루에 한 번 이상 화장실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뇌압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아세로라시 이스트비 요새는 제가 아세로라시도 2통, 이스트비도 2통, 오메가3는 그런데 프로틴 우리가 지금 디톡스 하는데 디톡스 식품을 조금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몇 가지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전 이스트비를 좀 많이 넣고 있어요. 이스트비를 2통 하고 그래서 아세로라시 이스트비 그래서 오메가3 많이 뇌압 때문에 또 그게 올까봐 그러고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시거든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거는 조금 더 한 단계 또 복잡해질까봐 그렇긴 한데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지나가시고 변비가 있으신 분은 담낭 담즙 기능이 떨어져 있고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줄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네, 그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오메가3. 그래서 이걸 2배로 써서 2주 디톡스 해주시고요. 3일 단식은 6개월 진행하는데 뇌 건강에 관련되신 분은 2세트 이상 하셔야 돼요. 전 이걸 한 세트라고 해요. 3일 단식 6개월 진행하는 걸 한 세트라고 하는 걸 2세트 이상 진행해야 되고 약을 얼만큼 섭취하셨는지 에 관련돼서 알아서가 아니라 그 전에 뭐 약을 드셨던 게 있을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셨다든가 당뇨약을 드셨다든가 뭐 다른 갑상선 약을 드셨다든가 아무튼 어떤 약 아니면 뭐 두통약을 계속 드셔오셨다든가 그래서 약으로 뭔가를 계속 누르고 있었던 분들은 그게 그만큼 기능들이 떨어진 거를 계속 만성질환으로 갖고 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영양요법으로 되돌리는 데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파악해서 요거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양요법을 할 때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은 만날 때는 뉴트라이트로 만나게 되죠. 뉴트라이트로 만나게 돼서 뉴트라이트 식품을 먹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만나지만 처음에 뉴트라이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 관리하는데 3-4가지 제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식품이. 그때 요걸 많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처음에 요게 안 잡히면 제가 그걸 빨리 끝내고 2주 디톡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1일 2식 꼭 해야 된다. 꼭 3끼를 다 드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일 2식 꼭 하게 하고 그리고 온열요법 꼭 해야 돼요. 특히 뇌 건강은 각강, 우리 수승 하강 우리 이거 있죠. 또 투한 조결 때문에 요 기능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각장 해야 되고 꿀차 먹기. 꿀차 생강에 꿀 아카시아 꿀로 하는 게 좋고요. 그러고 천일염 우리 송화소금 같이 해가지고 꿀차 저 요새 이거 만들어서 엄청 갖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제가 이걸 진작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병에도 담고 큰 병에도 담고 이래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본인들이 이제 또 만들어서 드실 수 있게끔 안내도 해드리고 해요. 그리고 사과 먹기. 꼭 그리고 물 관리, 운동은 웬만하면 1시간 이내로 그리고 1시간 이내로 꼭 왜냐하면 간 기능을 많이 쓰게 되면 근육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간 기능을 쓰게 되고요. 간이 아직까지 그 기능을 못하게 돼 있는데 걔를 자꾸 내가 의지적으로 쓰게 되면 교감신경이 위해되고 심장에 과부하가 오고 심장에 과부하가 오면
또다시 뇌압이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내가 기능이 되는 거에 반만 하시면 돼요. 반만. 그래서 맨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제가 운동을 안 시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되고요. 그리고 뉴트라이트는 이렇게 더블릭스나 왜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간과 장, 반, 신장, 콩팥을 기능을 다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전 반응이 나오는 대로 이 부분을 우리 뉴트라이트 많이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호전 반응 다스려주면서 양도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하면서 그거는 제가 호전 반응 시간에 다음 시간에 뉴트라이트 쓰는 법을 조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뇌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부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심플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지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뇌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호전 반응인데 사실은 장부학의 꽃이에요. 호전 반응.